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또 방송을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제 연구소에서 두 번째 방송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협상전략연구소 간판이 보이죠. 참 이 간판 오래전에 1995년도에 만들어 온 건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간판입니다. 그래서 이 95년도에 강남에, 그때 강남 논현동에 사무실 얻었을 때 이게 부착했던 간판인데 아직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메탈이고 이건 아크릴입니다. 그래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방송을, 예전에는 노래도 1027곡까지 제가 도전을 했죠.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영어 방송도 많이 했고, 제가 영어를 많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고1 때부터 제가 영어를 강의를 했습니다. 고1 때 제가 고1 학생인데, 우리 반 학생들을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담임 선생님이 요청을 해서 같은 반 학생들, 우리 같은 반 학생들도 공부 굉장히 잘했죠. 다 뭐 명문대학도 많이 가고 그런 학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1 때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미 고1 때 대학생들, 형, 누나들도 제가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를 늦게 들어갔지만 대학교 다닐 때 이미 강사를 했어요. 그리고 영어와 그렇게 인연을 쌓아가지고 참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영어로 된 책도 2권 썼고, 모든 책을 4권 썼죠. 그런데 제가 사람의 인생은 끝없는 도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또 제가 자료를 가끔 소개했지만, 제가 올해 나이가 몇 살을 보이십니까? 저는 1957년 4월생으로 올해 만으로 66세. 이제 한국도 이제 만으로 나이를 따지죠. 옛날 같은 67세, 66세입니다. 그래서 66세인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젊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2개 가지고 나왔는데, 파일을 이렇게 제가 여기다 보관하고 있는데, 자, 이게 뭘까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제가 이렇게 이 자격증 국가시험을 합격했습니다. 국가시험이 뭐냐면, 자, 보시면 국가기술 자격증 써있죠. 뭐냐면 과정평가형 피부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입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대학교 졸업한 전공에서 2년 동안 공부한 학생들, 여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장시간, 거의 준비에 1년 걸렸다고 봐야죠. 639시간인가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10몇 과목을 이론과 실기를 공부해가지고 다 시험을 이틀간 시험 쳐가지고 제가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고서, 이거 뭐냐면 이거 면허증입니다. 피부 미용사 국가 면허증, 이거를 이제 샵이라든지 이렇게 걸고서 이렇게 피부 미용을 하는 그런 면허증입니다. 의사 면허증처럼. 자격증과 면허증 차이는 있죠. 면허증이 뭐냐면, 자격증은 자격인데 면허증은 사람의 신체를 다루는, 의사도 면허증, 운전 면허증, 사람의 신체에 어떤 위해한 물건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때 주로 면허증, 운전 면허증, 의사 면허증, 피부 미용사, 이 면허증, 이 면허증도 칼, 가위, 이런 사람의 신체에 상처가 날 수 있는 그런 거를 다룰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면허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던 해에 또 상장도 받았어요. 피부 미용사, 이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뭐냐면, 어디에서 적었냐면,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기능올림픽 한국위원회가 후원하고 미용능력개발협회가 주최하는 2019년도 제14 베타컵 국제미용경기대회에서 제가 대상은 못하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인데 금상을 탔습니다. 남자인데.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수료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미용사 이 자격증을 제가 샵을 오픈하려고 해서 이걸 딴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저와 같이 일했던 우리 국제협상전략연구소의 사무국장이신 이영시 원장님과 함께 참 이 피부 미용을, 한국의 피부 미용을 국제적으로 한번 진출해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도전해서 땄습니다. 오늘 뭐 그게 아니고 참 요즘에 제가 광복절 날도 어떤 서류를 하나 가지고 국회 행사하러 갔다가 참 지식산업센터가 어떻게 일반인들에게 불법과 사기 분양을 하는가 그 증거, 그 내부 자료를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어저께 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어저께 직접 만났는데 이분은 자기도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해서 사기를 당했다. 똑같은 수법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가지고 상담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직 등기를 안 해가지고 또 증거도 갖고 있더라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어떤 지식산업센터의 그 판결문 하나를 보내와서 보니까 기망행위를 하나 해가지고 당연히 그 속은 투자자들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말로 요즘에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참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도 반성도 안 하고 너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이 퍼져 있는데 마치 전세 사기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법을 빠져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처벌도 안 받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참 3년 몇 개월 전에 또 계속 증거가 나오는데 아주 이거 원본이 아니고 원본은 또 갖고 있고 복사본입니다. 여러 번 복사를 해놨고 스캔까지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면 자료를 그때 막 받았어요. 근데 고이고이 보관을 하느라고 이 잉크 상태가 공개하고 전혀 3년 몇 개월 동안 접촉이 안 했기 때문에 새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금방 엊그저께 복사한 것처럼 깨끗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당황했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인제 발견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보면 이 지식산업센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일반인들이 살 수가 없는 건물입니다. 뭐냐면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건설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핵심적인 게 첫 부분에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벤처업, 정보통신업 그와 관련된 그 지원할 수 있는 기업만이 그 건물, 공장과 사무실을 분양을 받아서 그 지식산업센터 건물이 준공되면 들어가서 사업을 하라는 취지로 만든 게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어떻게 분양을 했냐면 일반인들한테 마치 오피스텔 또는 그 상가처럼 이거 누구나 사가지고 임대료가 나오니까 사가지고 분양받아라 해가지고 거의 90% 했어요. 그래서 너무 피해자가 많아요. 아주 달콤한 약속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 시행사 지침에 의해서 나온 어떠한 그 회사의 분양 사무실에서 저한테 분양 담당자가 직접 준 3년 몇 개월 전에 준 자료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났겠습니까? 저도 그때 다 들은 얘기를 갖고 있는데 물질적인 증거가 없어가지고 재판이라든지 사법기관에 제출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발견했어요. 다른 자료도 있지만 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일반 투자자 이게 바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라고 그랬는데 일반 투자자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투자자한테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창업, 사업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임대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임대업으로는 사실은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사업자 등록증을 페이퍼 컴퍼니 위장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수법으로다가 일반인들을 갖다가 투자를 시키는 그런
전략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할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월세 이런 개념이 틀린 겁니다. 보증금도 틀려요. 그리고 임차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짓자마자 임차인을 모집하라? 이게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자기네가 뭐 중개보험인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너무 웃기는 게 아주 그 사무실 유지 보수도 해주겠다. 보증금 월세 보장 혜택. 보증금 이게 말 나오는 것 자체가 틀리는 거고 공실 방지에 편안한 투자. 그래서 뭐 2년간 임대인에게 뭐를 지원해주고 또 월세도 주고 플러스 알파도 준다. 기본 월세가 있고 보증금은 기본 1,000만 원이라고 써놨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500만 원도 안 되는 현실에 있는 데인데 막 기본금 보증금 그때 1,500까지 나간다고 그랬어요. 한 채에 1,800만 원대 계약금짜리 1억 5천에서 1억 8천 정도 되는 그 지식산업센터 한 칸을 계약금이 10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그 과장, 기망, 허위 그렇게 지금 뭐냐면 지식산업센터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허위, 과장, 기만 법에는 기만으로 되어 있대. 우리 보통 기망이라고 하죠. 속인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뭐 특별 혜택이 있다. 2년간 50% 감면이고 취득세가 50%고 재산세도 37.5% 감면해준다. 5년간. 근데 일반 투자자를 모아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 해당이 없어요. 직접 그 사무실에 공장에 들어가서 사업할 사람이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다 해당한다고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흔히 말해서 거짓말한 거죠. 뻥치고 그렇게 임대를 그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곳곳에서 쏘갔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써 있어요. 장점 2년이면 투자 원금을 회수한다고 써놨어요. 공실 제로라고 했어요. 분명히 여기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여기 이거 만든 사람 모든 사람들 이게 담당자 여기 휴대폰 번호도 있어요. 담당자 이름도 있고 휴대폰 번호도 있어요. 에? 확실한 증거입니다. 제가 이런 로고를 만들겠습니까? 이거? 에? 이런 걸 제가 만들었겠어요? 로고 다 있고 제가 직접 받은 겁니다. 담당자한테. 그리고 2년이면 투자 원금 회수한다고 이렇게 뻥을 쳐놨어요. 그리고 경비 절감, 장기 입주, 사업 진행, 그래서 임대인은 시간적 여유와 공실 방지로 편안한 투자 해가지고 임대인을 모집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법과 사기 부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금 변호사들도 잘 모르고 경찰도 모르고 검찰도 모르고 판사도 잘 몰라요. 판사들도 판결 내리는 거 보면 확실하게 그 개념을 알고 그 판결을 쓴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저는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파일도 제가 직접 받은 겁니다. 그때 분양 담당자한테 셀링 포인트 이게 뭐냐면 셀링 포인트라고 써있어요. 셀링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지식산업센터 그 분양했던 뭐 본부장, 팀장, 부장, 실장 이런 직원들한테 내리는 분양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모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자를 모으기 힘드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무조건 그 워킹이라고 그럽니다. 워킹은 걷다 뜻이잖아요. WALKING 걸어가는 워킹 손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워킹 손님을 데리고 들어와서 막 얘기하는 지나가는 아줌마, 아저씨, 학생, 젊은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래도 잡아 들어가지고 계약금만 쓰면 모든 게 해결된다 해가지고 계약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셀링 포인트. 제가 영어로 하지만 셀링 포인트. 세일즈 포인트 안 하고 셀링 포인트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셀링 포인트. 그래가지고 매달 받는 수익은 기본, 임대료는 플러스 알파 더블 수익이 난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불법인 겁니다. 그리고 지역 수요는 기본, 파격적인 혜택에 폭발적인 수요가 증가하니까 여기 투자하라고 유인하라 이렇게 썼어요. 입주 기업 나라에서 임대료 플러스 대출이자 지원해준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출 규제와 무관하게 80에서 90%. 80%는 무조건 대출이 나가고 국가 지원 사업이라고 그러면서 신용이 좋으면 90%까지 대출이 되니까 부가세 돌려받고 보증금 돌려받으니까 이거는 돈이 남는다.
무조건 계약금만 있으면 무조건 돈 해결이 된다 해가지고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다 들었어요. 어저께 들어온 저한테 만나가지고 상담하신 그분도 그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스토리가 아주 녹음기 틀어놓듯이 똑같습니다. 전국의 어느 지식산업센터하고 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중요하죠. 실투자금이 700에서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써놨어요. 저도 똑같이 들었어요. 제 담당자는 한 채당 800만 원. 800에서 어떻건 이 700도 이해가 가요. 왜? 높은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돌려받는 게 많고 보증금이 많으니까 700만 원 미만이라고 그랬어요. 680만 원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1000만 원 맞는 소리예요. 똑같아요. 800이나 700에서 1000만 원이나 주택수재 전매 무제한 임대 보장한다고 그랬어요. 임대 무조건 보장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 지식산업상 어떤지 아세요? 텅텅 폈죠. 임대는 무슨 임대 보장? 다 불법이고 사기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임대료 부담과 금융비용 부담이 매우 적은 혁신도시 플러스 안에 특혜, 뭐 프라자 상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셀링 포인트 똑같아요. 매달 받는 수익은 기본, 임대료 플러스 알파 똑같아요. 지역수는 기본, 파격 혜택에 따른 폭발적인 수요 증가. 3번 중요하죠. 정부 규제와 무관하게 80에서 90% 가능하고 전매 무제한, 세제 혜택, 실입주 기업 대상 자금 지원 혜택. 전국 유일의 어떤 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소재 우수한 지역 가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셀링 포인트 이게 뭐냐면 분양하는 담당자들한테 시행사에서 전략 지침인 것입니다. 지침을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이렇게 내려온 걸 가지고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700에서 1000만 원 여기는 없어요. 대동소이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왜 80에서 90% 대출 받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글쎄 계산법 다 알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영업을 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자기 설명한 걸 저한테 이렇게 두 가지 서류를 두 번이나 나눠주면서 자 이거 보시라 나 이렇게 교육 지침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안심하고 투자하라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저한테 직접 준 거를 내가 그때 그 자료가 있었는데 파일로 본 것 같은데 3년 몇 개월 전에 제가 서류가 뒤에 보면 책 많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제 책만 해도 한 70박스 돼요. 개인연구소 소장이지만 그래서 저기 그때 제가 쓴 책도 보여드렸죠. 제가 가졌습니다. 아주 고이고이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 이게 뭐냐면 사업자 등록 및 자 이거 뭐 다 공개된 자료니까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문 해가지고 나왔어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환내문 해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서류가 뭐냐면 분양계약서 사본 일부, 신분증 사본 일부, 환급받을 통장 마치 당신들 부가세 이제 나가니까 빨리 해라 해가지고 등록하고 여기 얼마 수수료 얼마 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물이라고 해놓고서 사업자 등록을 지들 멋대로 냈어요. 뭐 정보통신이라든지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무슨 제조라든지 무슨 벤처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우리 같은 분양 계획한 사람들이 절대로 써서 낸 적 없어요. 저도 써서 낸 적 없어요. 오늘 갑자기 보니까 저도 모르게 무슨 경영 컨설팅, 정보통신 이런 사업자 등록증으로 날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도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마치 지식산업센터 장차 미래 사업자인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어요. 분양을 시켰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준공이 돼가지고 잔금을 다 치르고 나면 그때 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임대업을 추가한다든지 아예 어떤 사람은 그동안 있던 거 싹 바꾸고 임대업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도 약속 안 지키죠. 80에서 90% 해놓고 은행에서 안 해준다는데 그런 말 했으면 절대 계약 안 했죠. 그게 뭡니까? 허위죠. 그것도 허위면서 또 뭐가 허위냐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 기업에만 분양을 하거나 정말로 그
건물이 준공되면 장차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뭐 제조업이라든지 정보통신업이라든지 벤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가서 나 사업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뭐라고 접근했냐면 월세 많이 받는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90%가 월세밖에 해준다 해가지고 오피스텔, 오피스, 상가처럼 분양을 했어요. 이게 불법이고 사기입니다. 이게 불법이고 사기예요. 교묘하게 비켜나갔죠. 그래서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지식산업센터의 업종에 맞는 사업자 등을 냈다가 나중에 바꾸는 게 뭡니까? 국가를 기망한 겁니다. 국가의 법을 기망했기 때문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28조 4항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런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함에 있어서 입주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허위, 과장, 기망하지 말라. 기만이라고 써 있어요. 법에 보면 기만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52조에 보면 상당히 많은 벌칙 조항이 있어요. 처벌 조항이죠. 지식산업센터 그 28조 4항을 어긴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엄청나게 센 죄죠. 산단 지역에서 또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법률에 처한다 이런 게 있더라.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28조 사항은 기망하지 말라. 공고사항이죠. 경고 조항이에요. 52조는 28조 사항을 어겼을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무시무시한 아주 그런 벌칙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을 잘 모르니까 판사들도 잘 모르고 잘 들여다봐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도 모르고 검찰도 모르고 변호사들도 몰라요. 심지어 변호사 여러 명 찾아가도 딴소리만 하더래요. 어저께 찾아온 분도 변호사를 한 명은 찾아가고 하는 전화 상담을 했는데 전혀 모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요즘에 제 블로그 인터넷에 컬럼 쓰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를 계속 보셨대요.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직접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변호사 상담해서 조만간에 변호사님 찾아가서 이제 그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그분도 증거를 다 갖고 있더래요. 근데 이 시행사 사람들을 아주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면 그분은 아차 잘못됐다 그러지 은행 무이자 중도금을 2번만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시행사하고 은행에서 별의별 협박이 다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협박이 넘어가지 말라. 신경 쓸 거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지금 그리고 또 이 지식산업시 시행사들 막 지금 이 잔금 안 치르면 막 가압류 시키고 집도 뺏어가고 그러고 있어요. 조폭보다 더 무서운 데가 지금 지식산업센터 불법과 사기 분양을 저지른 시행사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완전히 조폭보다 더 무서운데요. 불법을 저지르고 떳떳해요. 이게 지금 잘 모르거든요. 이 아주 법을 갖다 교묘하게 지금 피해가면서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일반인이 분양받아서는 절대 안 되고 사업자 그러니까 그 아무 업종이 아무 업종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역업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딱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국가법에 그 업종이라든지 또는 정말로 내가 여기 가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을 한테 권해가지고 사업할 사람이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가 정말로 안 된다 이거죠. 그럴 때 가서 나 이거 사업이 망했으니까 이걸 빌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 사람들한테 월세를 받을 때 그때 가서 변경을 하는 거지. 분양받고 준공되고 등기 넘어가자마자 임대료로 바꾸는 사람들 그거 전부 다 허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모집한 것이 바로 지식산업센터 시행사들이 아주 잘못된 관행이 아니라 범법행위죠. 불법과 사기 분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제가 이렇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이렇게 제가 태어나서 국제행사 영어라는 책을 제일 처음에 썼죠.
이 책 쓰는데 한 2년 6개월 집필 기간이 있었죠. 저희 뭐 수십 년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이거는 이거 잘못 말씀드렸네. 이게 첫 번째 책입니다. 국제 협상 전략 영어. 그 절반이 영어죠. 영어로 협상 시나리오를 썼고 해설도 썼고 전략도 쓴 책이고 이걸 바탕으로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이 이건 한국말로 하는 주로 B2B 비즈니스에 관련된 뭐냐면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비즈니스 협상입니다. 이거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연애와 협상인데 연애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연애 기법과 협상 기법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협상 기법을 가르치려고 쓴 책인데 이렇게 연애를 통한 그 협상 기법을 가르치면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번째 책은 국제 행사 영어인데 International Conference English입니다. 국제 회의 영어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그 국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국가에서 저를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국가에서 자료를 무료로 주고 그런 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써놨어요. 그리고 또 제 경험과 바탕 그리고 맨 뒤에는 뭐냐면 이거죠. Seven Strategies to Speak English Excellently 요거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평생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한국에서도 많이 들었지만 미국에 가면 미국에 공부한 박사나 지식인들 이런 분들이 제가 미국에 가서 영어하면 미스터리 제가 30 몇 년 전부터 들은 얘기예요. 30대 초반에 미국 많이 다녔고 영국도 갔고 그랬지만 미스터리 where and how did you learn English 이거 맨날 아주 못 박히듯이 아주 평생 들은 질문이에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 소장님 영어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다 똑같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쓴 거예요. 이게요. I have studied my English conversation speaking in Korea by myself for 8 months only. For 8 months only speaking practice. 나는 한국에서 영어 회화 공부를 했고 영어 말하는 법을 8달 만에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러면 it's unbelievable. 도저히 믿기 힘든다. 사실입니다. 제가 뭐 어학연수 갔다 온 적도 없고 8달 했어요. 영어 공부를 제대로 못하니까 영어 평생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는데 이런 책도 썼고 또 오늘 갑자기 또 제가 노래를 1027곡까지 불렀죠. 1027곡까지 불러가지고 유튜브에 다 공개했습니다. 저는 거의 대부분의 노래 90%를 노래 한두 번만 듣고 한두 번만 연습은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음으로 가성 쓰지 않고 한국 사람 이걸로 부르잖아요. 복성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노래하는 걸 가르치는 제가 대학교에서 실용음악과 교수 임명장 받은 노래를 가르치는 음악 교수이기도 합니다. 제 노래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아무튼 참 요즘에 그 지식산업센터의 피해는 아주 말도 못할 정도로 큰데 너무 약자들이 지금 말도 못하고 당하고 있어요. 전 재산을 다 뺏기고 망하고 심지어 자살하려고 저도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여러분 앞에 하나하나 제가 이제 법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법조인들한테 강의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법조인들한테 변호사한테 제가 핵심을 강의하고 있어요.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적은 사람은 뭐냐면 자기 분야지만 자기 분야에 뛰어난 사람한테 이해를 돕고 설명을 듣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노래 배우는 가수들이 노래 못하는 거 엄청 잘해요. 노래 20년 30년 가수들이 찾아와요. 근데 노래 못하는 가수들은 자기가 노래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법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제가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이제 그 핵심을 지식사한테 그러니까 핵심을 파악을 했고 이게 왜 사기인지 불법인지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증거가 나오면 또 그 증거를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오늘이 며칠이냐면 8월 19일이죠. 2020년 8월 19일 날 제가 이렇게 연구소에서 강의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 뭐 하나를 보여드리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필기구가 있는데 이게 30몇 년 전에 미국 가자마자 샀던
이게 지금 파카 75 골드 플레이트 금장 만년필입니다. 미국 뉴욕에서 샀어요.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참 그 비즈니스 이게 지금도 잘 나옵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 얼마였냐면 $120였습니다. 물론 그 아는 사장님이 좀 디스카운트해서 좀 샀지만 그때 한국의 롯데백화점에서 이 만년필이 그 당시에 15만 원에 팔렸던 거를 제가 샀습니다. 미국 가서. 그 당시 15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 그 여상을 나와가지고 중소기업체 그 저기 한 달 월급이었어요. 그 당시 대기업체 직원들도 30만 원 못 받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게 15만 원짜리 만년필은 엄청나게 비싼 만년필인데 제가 사왔는데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가 딱딱한 것 같아가지고 저에 대해서 조금 더 뭐 피부 미용도 있고 제가 쓴 책 얘기도 했고 노래 얘기도 했지만 아무튼 핵심은 지금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지금 많은 소송과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데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일반인에게 임대 목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접근해가지고 분양한 것은 다 불법이고 사기 분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좀 아시고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똑바로 분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분양 현장에도 제가 쫓아가서 그런 현장이 있으면 가서 한번 따지려고 합니다. 그런 따질 수 있는 전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